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양적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번 시간에는 질적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적 연구인데요. 사회 문제에 대한 해석과 깊이 있는 이해를 보통 우리는 질적 연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번 조금만 비교해 볼게요. 자, 양적 연구라고 했을 때, 자, 우리 양적 연구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의 통계화된 거, 또는 수량화된 거, 또는 계량화된 거, 뭐, 같은 말이긴 하죠. 자, 이러한 숫자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보편화된 법칙을 알아내고자 해요. 법칙을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을 양적 연구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많은 자료가 중요해요. 많은 자료 수집을 한 걸 가지고 법칙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런 사례 연구 방법들도 굉장히 이 양적 연구에서는 많은 실험 또는 많은 그런 케이스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질문지법. 우리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설문지라고 그러죠. 예, 질문지법. 그 다음에 실험법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그런 통제화가 된 그런 상황 부여를 하고 실험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게 실험법이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모으고, 그죠? 그렇게 하거나 또는 연구 대상 집단에 들어가서 또는 대상에 들어가서 이 질문지들을 뿌리고 이 질문지에 대한 대답을 싹 모아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자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자료들을 가지고 법칙, 그러니까 수량화를 하고 그러니까 계량화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그 통계를 가지고 하나의 법칙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료를 필요하지만 질적 연구,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질적 연구는요, 해석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이해라는 말이 들어가요.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건데 양이 많으면 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양은 적으나 질적으로 높인다라는 말이 당연히 질적 연구가 그런 말이겠지. 그쵸? 그렇지만 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질적으로 높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양적 연구는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그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의 그 행동 양식, 행동 양태를 보고 그것을 수량화해서 통계를 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법칙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양적 연구예요. 그죠? 그런데 요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여러분들이 게임을 좋아한다. 이렇게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땐 질적 연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게임을 많이 하게 되느냐? 를 많이 연구를 한다면은 이것은 질적 연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상학과 해석학 입장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현상학 해석학의 탐구관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한 것은 양적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였어요. 그죠? 자연 현상을 연구하듯 사회 현상도 같은 맥락으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과연, 질적 연구에서는 이 말이 통하냐라는 거죠. 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집단, 또는 사람과, 사람, 또는 집단과 집단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그런 하나의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집단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사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은 자연현상처럼 하나의 법칙화가 돼서 이끌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현상학과 현상학자와 해석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즉, 그러니까 사회 연구를 하려고 하면,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자 하면, 양적 연구 하나만 가지고는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이끌어내지 못한다.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 즉, 결국에는 이 질적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층적인 연구, 심층적인 이해를 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자연현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방법론적 이원론, 즉, 해석적 연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현상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중요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현상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연현상 같은 경우에는 몇 미리 내렸고 몇 미리 내렸으니까 앞으로도 몇 미리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의 법칙화를 만들어서 예측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사회현상은 그렇게 연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회현상에 대한 의미를 좀 주관적인 내용을 가미해서 도출을 해내는, 그래서 그 대상들을 이해하고 대상들이 하는 그러한 상징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연구 방법이 바로 질적 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우리 25쪽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만 좀 읽어봐 드릴게요. 사회 문제에 대한 해석과 깊이 있는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이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방법과는 다른 탐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이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쪽 위에 보시면은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가 나와요. 그 중에 양적 연구는 연역적 탐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하는 질적 연구 방법은 귀납적 탐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탐구 절차로 넘어와서 첫 번째 연구 문제 선정 단계는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 연구 문제를 선정을 하는데 단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설은 설정을 하는데 양적 연구에서 하던 그런 뭐가 많으면 뭐가 적어질 것이다. 이러한 가설은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아까가 마찬가지 자료 방법에 대해서 논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방법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해석을 한 다음에 결론 및 재현이라고 그래요. 자, 양적 연구에서는 그 자료를 해석을 해서 가설과 검증을 하죠. 그죠? 가설과 비교를 해서 이 가설을 검증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의 법칙화한다라고 그랬어요. 일반화해서 법칙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질적 연구에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결론을 내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결론 및 재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적 연구 가설 단계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가설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느냐? 게임 시간이 많아지면 성적이 내려간다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은 설정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질문 형태의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한다. 그러니까 왜 학생들은 게임에 열광하는가, 이런 식으로. 또는 왜 학생들은 특히 롤이라는 게임에 열광을 하는가, 이제 이런 질문 형태의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료 수집 방법 볼게요. 자, 현지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현지 조사하는 게 뭐예요? 직접 그곳에 가서 조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연구 대상들한테 접근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여 관찰, 그 다음에 비구조화된 면접, 또는 구조화된 면접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현지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면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면접을 하느냐? 녹음, 메모, 촬영 방법들을 통해서 면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참여 관찰이라고 한다는 것이 연구자의 눈은
100% 신뢰하기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CCTV 같은 거를 딱 달아놓고 거기다가 연구 대상들을 집어넣고 연구 대상들이 하는 행태를 관찰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참여 관찰 또는 비구조화된 면접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 자, 그렇게 해서 자료 수집을 한 걸 가지고 자료를 해석을 하죠. 그 다음에 그 해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냅니다. 결론 도출을 하죠.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의견인 이론적 재현을 마지막으로 이 연구 보고서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제시하다라는 거예요. 말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의견을 통하여 제시하는 거지요. 그런데 일관된 견해 제시라고 나와 있죠. 자료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법칙은 제시하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반화가 된 내용이잖아요. 연구 대상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통하는 것을 우린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질적 연구에서는 그러한 법칙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집단을 가지고 돌려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 다음에 B라는 집단을 가지고 돌렸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그런 견해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료 분석을 한 내용을 제시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러이런 원인으로 보인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런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은 하나이고, 그죠? 또는 하나 또는 여러 개로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가, 그러니까 원인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여러 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3개면 3개, 4개면 4개, 5개면 5개,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칙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한 속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에서 했던 것처럼 법칙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료 분석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얘네들의 원인은 이걸로 분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5차 시도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그죠? 4차 시 과제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중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서 써보자라고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양적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질적 연구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자,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이 하실 수 있는 과제물이에요. 그죠? 자, 양적 연구는 아까 뭐라고 했죠? 수량화된 거라고 그랬죠. 수량화되어서 하나의 법칙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도출해내려고 하는 것이 양적 연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수량화의 개념이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나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대충 관찰해가지고 내놓는 게 아니라 왜 그들 저편에 무엇이 깔려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지 심층적인 이해,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수량화된 자료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구조화된 면접이나 또는 직접 관찰하는 거 있죠. 그죠? 직관을 통해서 이들의 그런 행동 분석이라든지 그런 심리라든지 그런 것을 질적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된 그런 자료들을 얻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자료를 얻는 거죠. 양보다는 깊이 있는 자료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과제물을 통해서 5차식 과제물을 4차식 과제물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양적 연구로 쓰는 것이 좋은지 질적 연구로 쓰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말씀 안 나와 있지만 그 근거까지 두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걸 쓰려고 하는지, 그죠? 왜 이걸 쓰려고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까지 끝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양적 연구는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유리할까? 질적 연구는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유리할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과제물을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5차시 과제물은 4차시 과제물의 주제를 선정을 하셨으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중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 근거를 한번 써보자. 왜 이 양적 연구를 하면 되는지, 왜 질적 연구를 쓰는 게 좋은지, 왜 둘 다 섞어서 쓰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이 주제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근거를 제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차 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